이곳은 인도 첸나이 삼성전자. 시위대와 경찰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경찰 제복을 입은 여성, 다른 한 사람은 시위대 선두에 선 남성.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 이들은 남매 사이였습니다. 남매 사이인 이들이 왜 적대적으로 변한 걸까요? 누가 이들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알고 나면 가슴 뜨거워지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 PD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첸나이 지역에서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라디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지역의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파업 사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제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 오빠가 바로 그 삼성전자 공장의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경찰이자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경찰이 될 수 있었던 건 사실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빠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잠시 제가 어렸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난 후 오빠 사미르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그는 항상 제 보호자이자 친구였죠. 오빠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메우려 애썼고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를 평생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오빠와 저, 둘이 살던 집은 나무 판자와 양철로 지어진 단칸방이었어요. 우기에는 천장에서 물이 새고 건기에는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작은 방 하나가 우리의 모든 생활 공간이었어요.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써야 했고 그마저도 항상 지저분하고 악취가 났습니다. 모기와 파리가 끊임없이 들끓었고 쥐나 바퀴벌레도 정말 쉽게 볼 수 있었죠. 동네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빠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돌보느라 항상 고생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와 오빠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언젠가 이곳을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고 그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저희 가족을 빈곤에서 구해낼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오빠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력도 낮고 경험도 없는 오빠에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온종일 서서 일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고된 노동을 하기도 했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오빠에게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오빠도 더 나은 삶을 꿈꿨을 텐데 자신의 꿈은 뒤로 한 채 늘 저만 생각했어요. 제가 경찰 시험 준비할 때도 오빠는 저를 돕는 걸 항상 우선으로 했습니다. 책 살 돈이 없을 때면 오빠가 밤늦게까지 일해번 돈으로 책을 사줬고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오빠의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저는 경찰이 되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오빠는 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제가 경찰이 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빠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순간 저는 이 꿈을 우리가 함께 이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그때도 자신보다는 저를 더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찰로서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에도 오빠는 여전히 고된 일을 하며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첸나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늘리면서 대규모 인력을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용 소식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채용 기회를 준다는 소식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많은 이들에게 이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기업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력과 혁신적인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최고의 자리를 다투고 있었고 TV와 가전제품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도 삼성의 입지는 확고했습니다.
고품질의 스마트폰과 가전제품들은 인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선택으로 꼽혔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꼭 갖고 싶은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컸습니다. 더불어 최신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삼성전자 입사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학력은 높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다양한 일을 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다행히 오빠는 첫 단계 면접에 통과했고 이후 기초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빠는 밤낮으로 공부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결국 삼성전자 공장의 생산직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경찰이 된 후 저는 매일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타밀나두의 거리들은 언제나 복잡했고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했던 이유는 오빠 사미르가 삼성에 취직한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이 크게 나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의 삼성 취직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빠가 삼성에 입사한 지 5년 만에 가족을 위해 지역의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그곳은 우리가 어릴 적 살았던 낡고 허름한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당시 저는 근무지 근처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오빠의 새집 방문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최신형 삼성 TV였습니다. 그 순간 오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비만 오면 천장 여기저기서 물이 새곤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오빠,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공부도 제대로 못했던 오빠가 이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최신형 삼성 TV를 보고 있다니 그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격에 젖어 회상에 잠겨 있을 때 오빠는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틀어주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지만 저는 당시 새로운 지역에 배치되어 환경에 적응하느라 아직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 TV의 크고 선명한 화면으로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으니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 오빠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의 상징이자 우리 가족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오빠가 가족을 위해 제공할 수 있었고 그 중심에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삼성이 그저 직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안정과 자부심을 주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더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기술이 우리 가족의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회를 안겨준 상징이었습니다. 오빠의 성공 뒤에는 삼성이 있었고 그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이룩한 모든 것이 바로 삼성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자 자연스럽게 한국과 삼성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롭던 순간이 곧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에서 파업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온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날 리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오빠가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가 파업에 참여했어요. 새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파업에 참여하다니 그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빠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안정된 직장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절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곧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더 전화를 시도했지만 오빠는 끝내 받지 않았고 결국 저는 메시지를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이야? 새언니 말대로 정말 파업에 참여한 거야?
다음 날 저는 직접 오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집에 있었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결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왜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오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라디카,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야. 회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무시해왔어. 이번 파업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야. 지금 아니면 더는 바뀔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빠, 하지만 이건 아니야. 파업이 계속되면 회사도 힘들고 오빠도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어떻게 들어간 삼성인데? 오빠가 삼성에 들어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잖아. 솔직히 삼성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있었겠어? 가족 생각은 안 해.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저는 오빠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흔들리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라디카, 이 싸움은 가족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해.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우리를 영원히 무시할 거야. 오빠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안정된 생활과 가족의 평화를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오빠와의 갈등을 깊이 느꼈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고 있었지만 저는 그 신념이 결국 가족의 안전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앞으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오빠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가족과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걸고 파업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빠는 거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죠. 오빠,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 파업이 길어지면 오빠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 오빠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라디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단순히 직장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야. 회사는 우리를 그저 기계처럼 취급하고 우리의 목소리는 무시해왔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저는 오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해? 오빠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잖아. 만약 직장을 잃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 오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싸움을 해야 해.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회사는 계속 우리를 무시할 거야. 이대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오빠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의가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빠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지만 저는 오빠가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고 제 말로는 바꾸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오빠, 가족을 위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 파업이 잘못되면 오빠는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어. 오빠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다해온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이번 결정은 너무 위험해 보여. 내가 오빠 일에 한 번도 간섭한 적은 없을 만큼 그동안 오빠를 믿고 따랐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걱정돼. 저는 간절히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라디카, 이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야. 나도 두려워. 하지만 이 싸움을 멈추면 우리는 영원히 같은 상황에 갇혀 살 거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오빠와의 거리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오빠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고 믿고 있었지만 저는 그 싸움이 우리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가 항상 저를 보호해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오빠가 우리를 위험 속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무거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빠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오빠의 신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오빠와 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파업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삼성 공장은 점점 더 혼란에 빠져갔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파업 소식이 보도되고 거리에서는 삼성 직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점점 과열되었고 사람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저는 경찰로서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돌아왔을 때 제 직속 상사인 베르마 과장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라디카, 이번에 파업 현장에 출동해야겠어. 시위가 격해졌고 강경 대응이 불가피할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출동이란요? 정말 진압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베르마 과장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베르마 과장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상부에서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인도 사람으로서 나도 가급적이면 노조 측을 지지하고 싶어. 하지만 이번에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보면 인도 사람인 내가 보기에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먼저 임금 문제부터 그래. 강성노조 측은 현재 월급을 3년간 단계적으로 2배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조건이야? 이미 그들은 인도 평균 월급의 2배에 달하는 돈을 받고 있잖아. 단적인 예로 그들은 경찰인 우리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그리고 주 35시간 근무 조건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삼성의 나라인 한국도 그보다 오래 일한다고 하던데. 제일 황당한 게 고용 승계야. 직원이 사망하거나 퇴사할 경우 가족 구성원이 고용을 승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이건 한국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해외에서는 인도 사람들이 정말 창의적이라고 비아냥거린다더라. 아무튼 경찰 업무 외에는 관심이 없던 내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조건 투성인데 모디 총리님은 오죽하겠어. 모디 총리님이 인도 경제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잘 알잖아. 삼성 사업을 인도에서 확장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근데 이번 사태로 삼성이 인도 공장을 터키로 옮기는 걸 고려하고 있다더라. 총리님 입장에서 지금 파업 중인 강성노조들이 예쁘게 보이겠냐고. 끝까지 협조 안 하는 놈들은 다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셨으니 까라면 까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오빠와 몇 차례 파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성노조의 요구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베르마 과장님의 말씀대로 임금 인상이나 근무 시간 단축, 고용 승계 같은 조건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베르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빠가 그 시위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경찰로서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출동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진압 장비를 챙기며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빠에 대한 걱정과 경찰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그곳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로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었지만 오빠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 내내 제 머릿속은 오로지 오빠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그곳에 있는 걸까? 만약 오빠를 마주친다면 경찰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던 오빠를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분위기는 매우 살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 공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파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혼란스러운 상황을 둘러보던 순간 저 멀리 시위대 속에서 오빠 사미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빠가 그곳에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빠는 시위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가족을 위해 희생하던 조용한 오빠가 아닌 강렬한 결의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고 손에 든 팻말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오빠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잠시 멍하니 오빠를 바라보던 그때 동료 경찰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한 진압이 개시된 것입니다.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료들을 보며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경찰로서 해야 할 의무는 알았지만 오빠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로서 현장을 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가족인 오빠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오빠는 법을 어겼고 저는 법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의 오빠였고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가족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 속에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끌어당기며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오빠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직 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동료 경찰들이 오빠를 제압하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오빠라고 외쳤지만 혼란 속에 제 목소리는 허공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오빠는 경찰들에게 제압되었고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차로 끌려가는 오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라디카, 뭐 하고 있어? 동료 경찰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빠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경찰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체포되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 제가 속한 조직에 의해 연행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체포된 후 제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서로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경찰로서의 책임감과 가족으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경찰서로 돌아왔을 때 베르마 과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디카, 이번 파업 뒤에 지저분한 배후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방금 알게 된 사실인데 인도 공산당과 연관된 인도 노동조합센터가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베르마 과장님은 그들이 노동자들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삼성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임금 인상이나 근무 시간 단축 같은 비현실적인 요구가 그들의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제 안에서는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오빠와 다른 노동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하루 동안 구금되었던 시위대가 풀려났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렇게 빨리 석방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오직 오빠가 무사히 풀려났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으로 느껴졌죠. 오빠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친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라디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물러설 순 없어. 회사 측에서 진지하게 우리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오빠의 단호한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베르마 과장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지 고민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인도 노동조합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들이 정말 노동자들을 위해 일한다고 믿어? 오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가끔 의문이 들긴 했어. 하지만 그들 말고는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 저는 이 말에서 작은 가능성을 보고 인도 노동조합센터가 그들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오빠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파업을 계속하기 전에 먼저 인도 노동조합센터의 진짜 의도를 알아보는 게 어때? 오빠가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오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눈에는 혼란과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마침내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인도 노동조합센터가 뭘 노리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당장 뭘 바꾸기는 힘들 거야. 그리고 다른 조합원들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 순간 저는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인도 노동조합센터와의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오빠와 다른 노동자들이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오빠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진압 이후
오빠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 저녁, 오빠는 힘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라디카, 네가 했던 말을 이제 좀 알겠어. 내가 이번에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아.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우리가 요구했던 게 좀 무리였던 것 같아. 인도노동조합센터랑 공산당이 우리를 이용한 거지. 그들은 진짜 우리 처지를 개선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저는 그의 말을 차분히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오빠가 그걸 알아차린 게 다행이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자. 오빠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어. 삼성과 정부에 사죄해야 할 것 같아. 이 대화 이후 오빠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말을 들은 많은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공산당의 정치적 개입에 이용당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강경한 대응으로 사태는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삼성의 존재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투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인도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이 엿보였죠. 모디 총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인도의 경제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습니다. 삼성이 인도를 떠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위상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겁니다. 결국 모디 정부는 삼성의 의중을 계속 살피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했고 이는 사태 해결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삼성이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노동자들과의 대화 재개를 고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경찰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오빠와 다른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에서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과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삼성에서 느꼈던 자부심, 그리고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우리 가족에게 준 기회는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그리고 노동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만큼 삼성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디 총리와 인도 정부의 현명한 중재가 이번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삼성이 보여줄 관용이 인도와 한국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 첸나이의 경찰 라디카와 그의 오빠 사미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깨달음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사미르가 잘못된 판단으로 파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가족은 물론 삼성과 인도 경제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의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한 나라의 경제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라는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양국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미르가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가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삼성과 인도 노동자들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합니다. 사미르의 사례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댓글은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동 PD 영상이 처음인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감동 PD 강나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해외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발굴해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세상 모든 감동사연 감동 PD와 함께하며 내서 먼지 내려 눈색 이슬 중